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덮쳐 3천만 명 이상의 주민이 홍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타바바라와 벤투라 카운티는 어제 하루 5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산타바바라 공항은 물에 잠겨 폐쇄됐습니다. 비구름은 남쪽으로 내려와 오늘 LA 일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수준을 올려서 모기지응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아담 쉬프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 게임이 치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선거자금 모금 마련을 위해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미디어 재벌인 하임 사반의 자택에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7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행할 연례 국정연설을 판세 재설정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급사한 반체제 운동과 알렉세이 나발리와 자신의 재판을 연결하면서 정치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나발리 의문사의 파장이 미국 정가로도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뽐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체외 인공수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냉동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서 또 한 번 낙태 이슈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신용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출고된 지 2달 만에 차체 표면에 녹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생겼다는 일부 차주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관광청은 준 성수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지대 세대의 양대 축으로 평가받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결별이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역대 최고 대우로 한화 이글스로 복귀합니다. 공식 발표만 남겨놨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수술 후 처음으로 라이브 배팅에 나서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휴 후 첫 거래에서 내일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 속에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7.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지금 다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A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국립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 강한 폭풍우가 덮쳐서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홍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 상층을 덮은 강력한 저기압이 대부분의 지역에 아열대성 폭우와 강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우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홈볼트 카운티부터 남쪽 오렌지 카운티까지 거의 전역에서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은 강수량이 기록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수경보, 홍수주의보 등의 영향권에 놓인 인구는 모두 3,700만 명에 달합니다. 산타바바라와 벤추라 카운티는 어제 이미 5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 돌발 홍수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산타바바라 공항은 어제 활주로가 물에 잠겨 공항 터미널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지나는 246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침수돼 양방향 모두 폐쇄됐습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산타바바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경고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비를 뿌리는 저기압의 중심부가 LA 대도시 권역으로 오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기상청은 많은 도로에서 국지적인 도로 침수가 보고되고 있다며 차량 운전과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이 남가주 지역은 이미 지난 2월 초 폭우가 내려서 곳곳에 침수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산지에서는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백 건의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지난번처럼 역시 대기의 강 현상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기의 강은 태평양에서 발원해 서부로 이동하는 좁고 긴 형태의 수증기 대를 일컫는 것으로 지난해 겨울에도 10여 차례나 발생해 캘리포니아에 큰 비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싱크홀 소식입니다. 지난주 LA 지역의 405번 프리웨이 출구에 생긴 커다란 싱크홀로 인해서 이 도로가 무기한 폐쇄됐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 칼트랜스는 지난주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스커볼 센터 또 머홀랜드 드라이브로 빠져나가는 출구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 16일부터 도로 통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보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후에 따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도로가 차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서클 드라이브로 우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남가주를 덮친 겨울 폭풍으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거센 빗줄기로 프레지던트 데이에 남가주 일부 주민들은 고지대에 있는 주택가와 산책로 등에서 밀려온 진흙더미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상습 피해 지역인 푸틸 캐년과 베벌리 글렌 등 아침부터 산 위에서 떠밀려온 진흙으로 인해서 차량 피해를 입는 등 많은 피해가 어제 하루 동안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팔로스 버디스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팔로스 버디스를 포함한 해안가 지역의 집안 상태를 긴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집안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 주정부 차원과 지원 그리고 복구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도 어제 긴급 회견을 갖고 피해 파악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산사태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통행을 주민들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LA 카운티 소방국은 내일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계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당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꼭 잘 따라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노숙자 겨울 쉼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노숙자 서비스국은 남가주가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겨울 쉼터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당초 노숙자 서비스국이 진행하는 겨울 쉼터 프로그램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 주 거주지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쉘터뿐만 아니라 모텔 바우처와 또 임시주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임시 프로그램은 이번 남가주의 폭풍을 영향받는 기간 동안 혜택이 제공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 기금 모금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늘부터 LA에서 행사 일정을 이틀 동안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인 20일과 수요일인 21일 대선 캠페인 펀드레이징을 위해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화요일에는 미디어 재벌인 하임 사반의 저택에서 개최되는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하임 사반은 이스라엘 출신 미국인으로 28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위해 펀드레이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펀드레이징 행사에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이규제큐티브이자 2028 올림픽 게임 플래닝 그룹 회장인 케이시 워서맨도 참가합니다. 펀드레이저 티켓은 1인당 3,300달러부터 시작하며 코체어로 이름을 올린 경우 티켓은 25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2만 5천 달러 이상을 기부할 경우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LA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LA 방문 후에는 또 다른 펀드레이저에 참석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달 초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LA 방문 때는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했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질 바이든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가주 연방 상원의원직 예비선거를 두 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민주당의 애담 스프 연방 하원의원이 자신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해서 결선 경쟁력에 떨어지는 공화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측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게임이 한창이라는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논리가 다가오는 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의 뒤를 이을 차기 연방 상원의원직 선거의 예비선거가 다음 달 5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애담 시프 연방 하원의원이 지지율 25%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케이리 포터 연방 하원의원과 LA 다저스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공화당의 스티브 갈비 후보는 각각 15%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바바라리 연방 하원의원이 지지율 7%로 4위로 뒤처진 상황입니다. 당적과 관계없이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 2명이 오는 11월 결선에서 겨루게 되는데 가주는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가 2대1 정도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종 후보를 가르는 결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애담 시프 의원이 결선에서 같은 민주당의 케이리 포터 의원과 겨루는 것을 원치 않으며 결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화당 출신인 스티브 갈비 후보와 맞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담 시프 의원이 이번 3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스티브 갈비 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갈비 후보는 LA 다저스의 스타 플레이어였다는 유명세가 있지만 현재 선거기금 모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TV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딸리는 상황에서 지지율은 물론이고 선거기금 모금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애담 시프 의원이 스티브 갈비 후보의 TV 선거 캠페인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위협이 되는 민주당 케이리 포터 의원의 결선 진출을 막기 위해서 포터 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공화당의 스티브 갈비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담 시프 의원이 공화당 가비 후보 외에도 민주당의 바바라리 연방 하원 의원도 은근히 지지하는 캠페인을 내보내고 있다고 LA타임즈가 지적했습니다. 바바라리 연방 하원 의원의 표밭은 리버럴한 여성 유권자들로 케이리 포터 의원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리 의원이 예선에서 포터 의원의 표를 갈라먹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케이리 포터 의원도 최근 공화당의 에릭 얼리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온라인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얼리 후보가 예선에서 같은 공화당 출신인 스티브 갈비 후보의 표를 가져감으로써 예선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소득 수준이 조금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난감하죠.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 모기지를 받기 힘든 경우 이 필요한 모기지를 얻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모기지자율과 남가주 주택가격 상승 속에 한인 바이어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모기지 융자를 얻기 위해 소득 수준 자격에 충족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등이 코사이너로 나서는 것으로 코사이너가 있다면 코사이너의 급여도 적용되기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코사이너가 되어야 됩니다. 바이어가 59.5세 이상인 경우에는 리타이먼트 연금인 IR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받는 계좌에 최소 36개월치의 연금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모기지 융자를 받기 위해 매달 $5,000의 연금을 끌어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면 연금 수령 계좌에는 적어도 $18만 의 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혼한 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수령받는 경우 이를 활용해 론을 받기가 더 용이해지는데 추후 3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수령받는다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유동자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5년치 자산을 매달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0만 의 주식 계좌를 소유한 경우에는
매달 5년, 60개월로 나눠 매달 $5,000의 금액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12개월 혹은 24개월의 비즈니스 은행 스테이트먼트 디파짓 활용, 독립제약자들은 1099 인컴에서 텍스로 빠지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 수준을 보고 그리고 W2 납세자들의 12개월 뱅크 스테이트먼트 활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사유지를 리스하는 경우 임대료가 해당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액에 비해 $1라도 더 많다면 론을 받기 위한 퀄리파잉 임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저녁에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집니다. 각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서 굵은 빗줄기가 내리다 또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간간히 천둥 번개도 동반하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0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8도, 50도, 해안 지역은 59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브랜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패스트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놀웍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계속해서 91번 웨스트 방향 710번과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역시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2번 놀스 방향입니다. 플래처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LA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민 발의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주민 발의안에 투표하실 분들 찬반 여부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 예비선거에서 LA 시민들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두 개의 발의안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민 발의안 1, 이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나와서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노숙자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서 예산 63억 8천만 달러를 배정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노숙자 등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하고 또 이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구축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주민 발의안 1의 지지자들은 약물과 알코올, 정신건강 문제를 노숙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주정부가 재정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에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시에서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통안전 관련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HLA라고 불리는 이 발의안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선하자는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31억 달러가 필요하고 건설비 등이 오르면 그 비용은 4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급대원들의 비상대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막대한 예산이 배정돼 다른 중대한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일부 교육부에서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안들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주민 발의안과 LA시의 발의안 등 잘 살피고 공부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네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이 다음 달 3월 5일 예비선거에서 탑2로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WPA 인텔리전스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지지도를 분석한 결과 내부민 의원이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스캇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내부민 의원보다 5%포인트가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현재 스캇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27%로 예비선거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갖추던 민주당 소속인 내부민 의원과 조애나 웨이스 변호사의 2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애나 웨이스 변호사가 슈퍼팩에서 지원된 약 300만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내부민 의원에게 네거티브를 포함한 맹공을 퍼붓고 있어서 내부민 의원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국의 식수 수도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서 추가로 58억 달러를 배포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인 양당 합의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정비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새 수도 프로젝트 예산은 50개 주 모두에 걸쳐 있으며 이로써 수도 인프라 프로젝트에 모두 220억 달러가 현재 풀린 상태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이클 레건 환경보호청장이 피츠버그 행사를 통해 공식 예산 배포를 알릴 예정입니다. 인프라 개선 예산 중 식수 수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모두 500억 달러가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세계 8개 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약 1억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과 심근염 등 부작용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보건인적서비스부 HHS가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백신 접종자들을 42일간 지켜본 결과 심근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또 뇌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GBS 등의 증상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관련해 백신과 예방접종 시기 등과 관련해서 일관된 패턴은 없었다며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도 잠재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의 백신 접종자에게서는 심근염 사례가 나타났고 두 백신 1차에서 3차까지의 접종 모두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과 4차 접종 이후 심낭염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실제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라면서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위험과 또 이익에 관한 평가를 할 때는 감염으로 인해 동반되는 위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립학교에서는 전염병 만연, 병가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교사들의 병가 사용 등 결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공립교사 5명 중 1명가량이 11일 이상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뉴욕시 공립학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 팬데믹 이전 대비 증가한 수치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도 약 15%의 교사가 2022-23학년도 결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약 10% 정도였는데 5%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내 많은 업종에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병가를 쓰는 직원이 늘었고 최근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정신건강관리 등의 이유로 쉽게 병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이런 상황과 관련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합니다. 여성 교사들은 교사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이가 아플 경우 어쩔 수 없이 병가를 해야 하고 육아는 아빠보다 엄마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병가를 쓰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또 교사들에 대한 각종 요구 사항이 늘고 인종차별, 성소수자 문제 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수업 내용 논란도 늘면서 정신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교사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타 직업 대비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 다른 직업과 달리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교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학부모들은 최근 11일간 진행된 교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수협회 CFA가 CSU 측과 노사협약 합의에 대해서 전체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CFA는 23개 CSU 캠퍼스 시스템에서 교수들을 비롯해 강사, 사서, 상담사, 코치까지 모두 2만 9천 명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입니다. CFA가 CSU 측과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교수진의 일반 급여를 10% 인상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한 교수진 최저급여도 최고 21%까지 인상됩니다. 그 밖에 유급 가족휴가를 기존 6주에서 10주까지 4주 더 늘리고 성별을 구분하는 화장실과 또 수유 공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 그동안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수진의 일반 급여 10% 인상은 지난해 2023년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해 받게 됩니다. 따라서 8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교수진에 대해서 일반 급여 5% 추가 인상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2월과 3월 매주 목요일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자사 앱을 이용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일부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 맥도날드의 딜데이즈 이 앱 이용자들은 최소 $1 이상 구매할 경우 무료 음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딜데이즈는 지난주에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무료 배포된 음식은 더블 치즈버거였습니다. 이 맥도날드 앱을 보시면 매주 목요일 날 제공하는 무료 햄버거가 뭐가 있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이 올해부터 준성수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따라서 4월 중순에서 6월 말 그리고 8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 주말 방문객들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 넘버를 예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 한 대당 입장료는 $35, 그리고 오전 5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 공원에 입장하는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캠핑이나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야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웨스트 LA 지역인 소텔에 5층짜리 아파트를 개발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전문 매체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제이미슨은 산타모니카와 페더럴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세차장을 허물고 이 부지에 원베드룸, 투베드룸 100유닛과 144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구성된 5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구 밀집 보너스를 적용받는 대신 5개 유닛은 앞으로 55년 동안 저소득층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마라로 명명됐으며 화이트와 오렌지색이 조합된 독특한 외관과 함께 U자형 건물이 안뜰을 둘러싸는 구조라고 어바나이즈 LA는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 유통체인 월마트가 오늘 4분기 이익으로 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조정 주당 순이익이 1.8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였던 1.65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월마트 주가는 정규장 개시 전에 3% 뛰었습니다. 유통업의 중요 지표인 1년 이상 영업한 미국 내 동일 점포의 판매량 추이는 4% 증가했고 전자상거래는 17% 늘어났습니다. 판매 건수는 4.3%가 증가했지만 점포 방문당 구매가는 0.3% 떨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선가도에 노란불이 켜진 바이든 대통령이 3월 7일 다음 달에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연례 국정연설을
판세 재설정 기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령에 따른 기억력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재대결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대국민 연설을 판세를 뒤집을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내달 허특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전 국민 앞에 서서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정연설 계기에 내놓을 정책 발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남서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을 극적으로 중단시킬 행정명령을 검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진영이 바이든 행정부 실정을 지적할 때 1순위로 거론하는 사안을 오히려 반전 소재로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인슐린 가격이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중 성과를 국정연설 계기에 대대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야당 지도자 나발리의 죽음과 자신의 재판을 연결지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 경쟁자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와 푸틴의 친밀한 관계를 부각하면서 나발리가 왜 숨졌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4년 전 나발리가 독극물 테러를 당했을 때 모두 푸틴을 배우로 지목했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So I don't know exactly what happened. I think it's tragic. It's terrible. It shouldn't happen. We haven't had any proof yet. 나발리 사망 이후 사흘 동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이 현재 미국의 모습을 일깨워준다며 급진 좌파와 사법부가 미국을 쇠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된 선거와 불공정한 판결을 거론하며 자신을 나발리에 비유한 겁니다. 트럼프는 전날 자신과 나발리를 동일 선상에 놓은 보수 인터넷 매체 사설을 링크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일한 경선 경쟁자로 남은 헤일리는 트럼프가 한 일이라곤 푸틴에게 힘을 실어준 게 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리를 죽인 게 누군지 트럼프는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ither he sides with Putin and thinks it's cool that Putin killed one of his political opponents, or he just doesn't think it's that big of a deal. Either one of those is concerning. Either one of those is a problem. 트럼프 정적인 리즈 체니 전 의원도 공화당의 푸틴파가 백악관을 장악하게 둬선 안 된다며 트럼프와 푸틴을 한편으로 묶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 죽음을 계기로 공화당이 달라져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I hope so, but I'm not sure anything's going to.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나발리 사망 72시간 만에 트럼프가 처음 입을 열었지만 누구를 비판하거나 애도하지 않았다며 정략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환경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환경주의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첫 임기 때처럼 전임자의 환경 규제를 대거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의회 검토법을 활용해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 10여 건을 철폐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의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의회가 규제를 폐기하려면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6월까지는 규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이들 규제를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백악관 검토와 관보 게재 등 복잡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규제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아메리카를 이끄는 리사 프랭크는 빠를수록 좋다며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다수를 4월 22일 지구의 날까지 끝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체외 인공수정, 즉 시험관 하기를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 수정란을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 명의 난임 부부가 이용하는 체외 인공수정마저 배아 폐기 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 이슈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바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것을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파괴한 한 환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여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알라바마주 대법원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며 이는 냉동 배아에 대해서도 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냉동 배아도 불법 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 관련 법에 따라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아이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이번 판결은 배아가 아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한 하급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서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로 알려졌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전례 없는 그리고 최초의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신용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금융시장 리스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시스템상의 신용 문제라는 응답이 16%로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률 순위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어서 세 번째이긴 하지만 지난달 조사 때 응답률 1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꼽았습니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출고한 지 2달 만에 차체 표면에 녹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생겼다는 일부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미국의 사이버 트럭 소유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체 표면에 작은 갈색 점이 번진 듯한 자국이 여러 개 보이는 사진이 게재된 것입니다. 해당 사진 게시자는 빗속에서 이틀간 주행을 했다며 내가 본 모든 사이버 트럭의 사진들에서는 차가 밖에 놓여 있었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하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국이 주방 세제를 이용해 닦아봐도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사이버 트럭을 빗속에서 운전한 뒤 표면에서 부식을 발견했다면서 비슷하게 차체 표면에 짙은 색의 작은 점들이 여러 개 나타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30일 사이버 트럭을 처음으로 예약 주문한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도로에 나온 사이버 트럭은 주행기간이 최대 2달 반 남짓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수석 엔지니어는 소셜미디어 X 계정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된 녹슨 자국은 차량 자체의 부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녹슨 것이 아니라 차 위에 달라붙어 있던 작은 금속 먼지가 녹슬어서 점 같은 자국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뉴욕주와 버몬트주 등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안에 글로벌 파운드리의 애리조나, 텍사스, 뉴욕, 오하이오 설비 건설 확장 사업에 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최종 협약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이후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텔, 삼성전자 등 170개 이상의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서 작년까지 무려 3년 동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농업부가 이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 3,081톤으로 중국, 홍콩, 일본을 앞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전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들어보시면 류현진 선수 오클랜드나 이런 데 가느니 그냥 한국 가는 게 낫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류현진 선수 한국으로 돌아간답니다. KBS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빛나는 류현진이 12년 만에 친정팀 하나로 돌아옵니다. 하나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문조회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이제 공식 계약 발표만 남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류현진은 역대 최고 대우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4년에 보장금액 170억 원 이상을 제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2억 원의 몸값을 기록한 양의지와 빅리그 생활을 접고 SSG에 복귀할 때 최대 151억 원을 기록한 김광현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하나는 보너스 또는 류현진의 편의를 위한 계약 조항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진은 계약이 마무리되는 즉시 일본 오키나와로 떠날 예정입니다. 이미 하나 구단은 오키나와 항공편을 준비했고 유니폼 제작도 마쳤습니다. 2016년부터 함께 동계훈련을 했던 장민재와 특급 왼손 신인 투수 황준서 등 후배들은 류현진의 합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롤모델 선수까지 있으실까요? 류현진 선배님 서클 체인지업도 배우고 싶고 슬라이더도 많이 배우고 싶고. 37살의 나이, 4차례의 수술 경력에도 전문가들은 류현진이 가세하는 하나를 5강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두산 이승엽 감독은 팬들에겐 기다렸던 희소식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뼈있는 농담을 전했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은 하나가 류현진의 합류로 최소 8승 이상을 더 거둘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호 선수가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처음으로 라이브 배팅을 했습니다. 이정호 선수를 향한 현지 반응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KBS입니다.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선수단 전체가 모였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 사이에서 이정후 유니폼이 눈에 띕니다. I watched him in the World Baseball Classic. I'm definitely very excited for him to be on our team. When did you get it? A couple weeks ago. I was like, I got to come out to spring training and try to meet him. So. 팬들의 환호 속 이정후가 첫 라이브 배팅에 돌입합니다. 총 10개의 공을 받는데 빅리그 역대 최장신 투수 션 옐레를 상대로 차근차근 볼을 골라낸 뒤 4구째 2루 방면 땅볼성 타구를 쳤습니다. 두 번째 투수 닉 아빌라를 맞이해선 여러 공을 지켜본 뒤 좌익수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직 감각이 모르겠습니다. 리그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잘 적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투수들 공 그래도 처음 이렇게 보고 또 스윙을 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어진 훈련에는 3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겼고 날카로운 직선 타구를 날리는 등 타격감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다리를 좁히고 뭐 팔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투수 타이밍 맞춰서 치려면은 제가 거의 맞춰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조금씩 투수 공에 맞춰서 이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후를 향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Obviously, the Giants made a very big bet that they think he's going to be an impact player, giving him the contract that they gave him. They haven't made a lot of big multi-year gambles on players. 2014년 2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웨스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